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두이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얘를 파일로 추출을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봤죠. 이제 외형적인 거는 제작이 되는데 안에 구동될 수 있게끔 제작하는 거는 이러한 전자보드를 통해서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쓰려고 하는 이제 아두이노 보드는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코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각각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두이노를 이제 사용하기에 앞서 프로그램을 좀 설치를 해봐야 되겠죠. 인터넷을 키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두이노라고 딱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쪽 제일 상단에 이렇게 아두이노라고 나오죠.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상단 메뉴에서 여기 소프트웨어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운 받을 수 있게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신 버전은 1.8.19 버전이네요. 버전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최신 버전을 활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뭐 맥을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걸 다운을 받으시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쪽 위쪽에 있죠. 윈도우. 그리고 뭐 리눅스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컴퓨터 사용 우선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에 맞게끔 다운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다운로드 옵션 쪽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을 클릭을 한 다음에 보시면 이제 지금 이렇게 금액을 내고 다운 받으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이거 아두이노 자체는 이제 오픈소스이긴 한데 아무래도 만든 사람들이나 이제 여기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를 좀 개발시켜서 발전시키는 분들을 위해서 후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거를 선택해서 후원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는 여기 Just 다운로드를 눌러가지고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파일 다운로드가 이제 완료가 됐으면은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클릭하면 설치하는 창은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고 이쪽도 그냥 건드릴 게 없네요. 다운로드 해주시고 다음 눌러서 넥스트 해주시고 인스톨 해주시면은 이제 아두이노가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드라이브 설치가 나오면 이제 USB 드라이브가 나중에 설치를 할 때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 눌러서 마무리할게요. 클로즈 눌러서 꺼주시고요. 자, 설치가 다 되면은 이렇게 아두이노 아이콘이 이렇게 나오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창이 뜨는 경우에는 이제 아두이노에 대해서 이제 방화벽에서 얘가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여서 여기는 액세스 허용을 눌러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키트를 조립을 한 다음에 코드를 넣어서 동작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두이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종류가 다양한 사이즈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저희가 지금 사용할 보드는 프로 미니라는 아두이노 보드입니다. 기능상으로는 여기 있는 보드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기능은 다 똑같지만 사이즈가 좀 많이 축소되어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아두이노 하면은 이 우노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노 계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여기서 조금 작은 사이즈는 이제 나노, 마이노 사이즈가 있고 조금 확장돼서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여기도 있죠. 여기로 이렇게 블루투스 버전이 들어가 있는 보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이즈를 좀 정해서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조금 이제 작은 거 같은 경우는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트가 있어요. 포트 같은 경우는 점퍼선이라고 해가지고 선을 뺐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선을 활용해서 쉽게 프로토타입의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작은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핀이 이제 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땜에서 보통 많이 활용을 해요. 물론 이제 지금 저희 키트 같은 경우에는 다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납땜이 되어 있고 선을 그냥 커넥터로 연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나중에 이런 아두이노 보드로 활용해서 프로젝트 하실 때는 이러한 점이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보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코딩을 한번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얘가 컴퓨터냐?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기다란 IC 칩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얘가 컴퓨터로 보면은 CPU에 해당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산 처리가 이루어지고요. 지금 여기 핀들이 꼽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포트들은 다양한 신호들을 주고받아서 뭔가를 제어하는 역할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얘도 하나의 컴퓨터다 보니까 전원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가야지 동작이 되는 거예요. 크게는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DC라고 되어 있어서 7에서 한 12V 정도 되는 전압을 넣어가지고 동작을 시키는 그러한 포트가 있고, 또 하나는 코딩을 해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USB 포트가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일정량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얘를 제어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우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여기 보면은 LED 13번이 이건 별도의 LED가 없더라도 이 13번 핀을 통해서, 이쪽이죠, 13번 핀을 통해서 LED가 꺼졌다 켜지는 것을 제어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드 큰 거는 이런 게 조금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성상으로는 이 보드에 전기를 직접적으로 넣어서 사용을 하는데 다른 부품들 같은 경우에도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3.3V랑 5V의 전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핀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별도로 전원을 빼서 각 부품들의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중요한 핀들은 이제 이 아날로그 핀과 디지털 핀이 있는데, 아날로그 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사용해볼 뭐 초음파 센서라든가 그러한 신호들이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호들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아날로그 인풋이라는 핀이 되고요. 디지털 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센서에 의해 가지고 값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예를 들어 모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소리라든가 혹은 LED 값 불의 이제 밝기라든가 등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이쪽에 있는 디지털 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핀도 있고요. 아두이노 우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저희가 사용할 거는 아두이노 프로 미니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코딩을 해가지고 다른 거를 제어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죠. 자, 설치를 했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아두이노 보드랑 컴퓨터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부품 연결할 때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아두이노 보드를 찾은 다음에 여기에서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지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컴퓨터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 포트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포트 같은 경우는 번호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코드를 쓰면은 얘를 테스트해서 확인할 수 있는, 흔히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컴파일 할 수 있는 체크해서 내가 쓴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1번, 그러니까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이 돼서 정상적으로 통과가 됐다면 업로드를 해주는 게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죠. 업로드를 해주는 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일을 새로 저장하거나 새로 만드는 그런 버튼이 있고, 저희가 만든 코드에 대해서 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창이 여기 있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6번 창이 있죠. 이건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에서 어떤 데이터가 주고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시리얼 모니터라는 게 있는데, 시리얼 모니터는 상단에 이렇게 작게 돋보기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간단한 코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 다음에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두이노라는 게 나온 지도 조금 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아두이노 자체의 예제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베이직에서 블링크 그거로 들어간 다음에 보시면 창이 하나 뜨면서 새로운 예제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예제가 나와요.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게 이런 예제를 활용한 방법이 되겠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실습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두이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면은 코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코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이 코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크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함수를 기반으로 동작이 됩니다. 하나는 보이드 셋업이라는 함수와 보이드 루프라는 함수가 있는데, 보이드 셋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설정을 기본적으로 첫 번째 동작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정의를 해주던지를 통해서 밑에 있는 루프 함수를 통해서 동작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어를 해주는 거고요. 이 보이드 루프 같은 경우에는 셋업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이제 동작이
된다고 하면 루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의가 잘 나와 있는데, 함수 같은 경우는 한번 시작할 때 한 번 호출을 합니다. 얘네들을 기본적인 세팅을 통해서 루프 함수가 동작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초적인 세팅을 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루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세팅된 코드를 기반으로 내가 여러 함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우리가 만든 이제 전자 부품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이 코드가 지속적으로 동작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보이드 루프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어는 그러니까 보이드 루프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제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예제 블링크 함수가 있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예제를 열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위에하고 밑에하고 이렇게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한번 제가 잠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드 셋업이라는 함수는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함수를 한번 호출해가지고 정의를, 그러니까 세팅을 하는 그러한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번 정의를 하는 게 어떤 거냐, 우선은 핀 모드는 아두이노에 달려있는 핀들을 사용을 하겠다고 명시를 해주는 거고요. 이 LED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거는 현재는 예제에서는 13번 핀이 요거를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재 LED를 13번 핀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고, 13번 핀을 통해서 얘는 신호를 내보내겠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루프에서는 보시면 디지털 라이트라 해가지고 LED를 하이하고 로우가 있는데, 하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신호로는 0과 1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1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고, 전기 전자에서는 0이냐 5V냐 그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0에서 5V의 어떤 신호를 줄 때 5V의 신호를 주면은 컴퓨터가 인식을 했을 때는 1이라는 숫자로 인식을 하는데, 그게 이 하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LED에 전기를 줘서 얘를 켜겠다라는 뜻이 되겠고, 딜레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지금 1000이라 되어 있죠. 이 딜레이 함수를 줘서 LED를 1초 동안 켜고 1초 동안 LED를 끄겠다 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루프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LED를 껐다가 켰다가 반복할 수 있는 함수가 기본 예제에 있는 블링크 함수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려우시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누니키트를 만든 다음에 센서에서 값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이 시리얼 통신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흔히 이제 이 시리얼 통신은 데이터 값을 주고 받았을 때 시각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때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컴퓨터는 0과 1로 이제 소통을 합니다. 보통 이게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이 전송하는 비트 수 혹은 속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두이노 핀에서는 이제 포트에서는 이제 RX, TX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0번하고 1번 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데이터 규격에서는 0번하고 1번 핀을 사용을 하는데, 얘네가 각각 다른 교차되게끔 해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에서 데이터를 주고 이렇게 받으면은 아두이노에서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얘가 어떤 건지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데이터의 값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데이터 처리가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도 여러 함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리얼 포트,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이제 데이터 규격 같은 경우는 여기 시리얼 포트라는 것을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 속도랑 데이터 양을 조절할 수 있게끔 명시를 해주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0과 1로 된 숫자로만 가기 때문에 사람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데이터 모니터를 출력을 할 수 있는 시리얼 프린터라는 함수가 되겠고, 이 시리얼 프린터에서도 조금 더 사람이 편하게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줄바꿈을 해주는 게 뒤쪽에 이렇게 다른 기호가 하나 들어가죠. 이거를 통해서 숫자가 일렬로 쭉 나왔던 거를 매번 줄바꿈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예시가 이제 이거죠. 우선은 통신, 아까 위에서 봤던 통신 규격을 위에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시리얼 프린터로 헬로우를 지속적으로 1초 동안 이제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줄 바꿈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얘는 줄 바꿈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일렬로 이렇게 쭉 붙어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줄 바꿈 표시 해줌으로써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를 할 때 이제 기본적인 알아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변수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데이터 타입이나 변수, 숫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규격이 앞에는 데이터 타입이 붙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데이터 변수, 명이죠. 이름, 어떤 변수 명이 들어가고 여기에 숫자, 어떠한 의미의 숫자가 들어가서 어떠한 값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으로만 보면은 뭐 인트라고도 하고 인티저라고도 하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형 데이터 값입니다. 그래서 인트라는 데이터 타입을 주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숫자를 여기에 저장할 수 있게끔 어떠한 명칭을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명칭을 작성해주고 명칭을 작성한 거에 데이터 0이라는 게 들어가서 얘는 동작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데이터 타입은 뭐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수형, 그러니까 뭐 0부터 10 그런 식으로 이제 끊어지는 그런 단위고요. 플로터라에서 숫자, 소수점까지 데이터 값을 표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시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 변수를 사용할 때도 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크게는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보이드 셋업, 보이드 루프를 떠나가지고 그 위쪽에다가 어떠한 변수들을 선언을 해서 밑에 있는 함수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전역 변수고요. 예를 들어 뭐 보이드 셋업이나 보이드 루프 안에 돌아가는 것 중에 어떠한 내가 변수명을 작성해서 그 해당 함수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예시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 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통신 규격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루프에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넣었는데 정수형 변수인 이제 int에 abc라는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이 이름을 정해줬는데 보면 이 이름에는 abc라는 거 플러스 이 숫자 2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같이 이렇게 저장이 돼가지고 출력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만 데이터가 도는 거다 보니까 얘는 지역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조금 다른 예로 이제 다른 게 있죠. 자, 여기서는 이번에는 함수들 위에 놨습니다. 함수들 위에. 그래서 int하고 abc 0 이라는 숫자를 넣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이제 세팅을 했는데 abc라는 것에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자, 루프에 보면은 이 변수가 아래쪽에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 없죠. 데이터 타입 대신에 이 변수명이 들어갔는데 이 변수명을 사용을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쪽에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구조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타입과 변수명을 여 위쪽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함수가 어디 있던지 전체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이해했는데 얘를 제어를 하려면 이러한 조건문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누니 키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우선은 제어문 중에서 이렇게 조건문 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nt라는 함수와 else라는 함수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int 같은 경우에는 int에 이렇게 가로를 열어서 안에 조건, 어떤 데이터가 동작이 되는 조건을 넣어서 이 함수가 여기에서 이제 참일 경우에 이 함수가 동작이 되는 코드고요. else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참이 아닌 거짓이 나왔을 때 이 else라는 함수가 동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루프에서 말고 위에 이제 셋업에서 딱 한 번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표시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지금 이렇게 그 통신 규격을 위에 넣어가지고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서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데이터를 열어줬고요. 요거는 이제 정수형 타입이죠. 정수형 타입의 데이터 변수명이 지금 있죠. 변수는 이 데이터 변수가 지금 값이 2가 들어갑니다. 여기 2가 들어가는데 이 int라는 조건문에서 이 변수의 값을 대입을 했을 때 현재 여기는 1로 나오죠. 1로 나오다 보니까 얘는 실질적으로는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else 함수가 동작이 되면서 얘는 거짓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밑에 한번 좀 더 볼게요. 현재 저희 키트에서는 LED 말고 이제 전동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전동 모터를 코드를 바꿔서 한번 실행을 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저희 키트에는 LED가 있지는 않지만 현재 이제 13번 핀으로 되어 있죠. 13번 핀은 아까 이제 LED가 연결이 되어 있는 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번 핀에 신호를 내보내는 게 정의가 되었고요. 시리얼 모니터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 문에 이제 내려가서 저희가 이제 인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동작이 되는 코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한 코드인데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리얼 어베일러블이라 해가지고 시리얼 모니터 창에 이제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모니터 창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입력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 이 함수 안에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코드를 넣어서 내가 ABCD 를 뭔가를 입력을 했을 때 A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경우에는 디지털 라이트 13번 해가지고 LED가 켜지게끔 되어 있고 다른 코드가 입력이 됐을 때는 LED가 꺼지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A라고 입력을 하면은 LED가 켜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두이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같이 키트를 조립을 해보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조립이 되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